중세 천년의 역사를 단절시켰던 아주 놀라운 인류의 찬란히 빛나던 창조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가 천년 유지되려면은 그 시대는 아주 공고한 내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르네상스가요, 그 천년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창조의 시대, 빛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르네상스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중세와 같았던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창조의 시대, 빛의 시대를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즘은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위자 과정은요, 경영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문학 최고의 과정에 수많은 기업가들이 몰려듭니다. 지금도 경쟁률이 있어요. 최고의자 과정에 경쟁률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 원서 내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시험을 쳐서 들어간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배철현 박사,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선배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분이 이 커리큘럼을 처음에 짰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쐐기 문자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쐐기 문자를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쐐기 문자를 전공한 사람의 커리큘럼을 보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CEO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인문학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인문학 열풍의 작은 부분을 차지했던 책이 이 책입니다. 르네상스 창조 경영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거 요즘 삼성그룹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트리즈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시스템화 하는 거예요. 창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겁니다. 창조성을 매뉴얼화하는 거예요. 교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라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창조성이 여러분, 저는 아하 하는 순간에 나온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매뉴얼 할 수 있습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던 순간을 매뉴얼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1. 옷을 벗는다. 2. 욕조에 물을 턴다. 3. 욕조로 들어간다. 4. 유레카. 자동적으로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뭐 찜질방에서 맨날 유레카가 나와야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 가장 창조적이었는가? 왜 하필 미켈란젤로가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탄생했는가? 그것을 보자는 거죠. 저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칼리 피오리나라고요, 휴렛 패커드 이사장님이셨죠. 이분께서 HP를 이끌어갈 때 모든 IT 기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때였습니다. 그때 이분의 리더십 어디서 나왔느냐? 이분 전공이에요. 중세사와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에서. 그러니 이분께서 중세가 어떻게 끝나고 르네상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그 시대의 변곡점을 이해를 하고 그것으로 르네상스의 그 영감으로 아날로그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용기를 얻고 르네상스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르네상스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왜 우리는 중세를 암흑의 시대를 할까요?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종교적인 그림이죠. 중세는 종교 과잉의 시대였습니다. 개인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은 종교적 의미로 이해됩니다. 보십시오. 이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되죠. 돌을 들고 서 있는 수호성자입니다. 돌에마다 숨겨진 순교자 누구죠? 스테판입니다. 개인의 의미는 종교적으로 이해된다. 1348년도에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죠. 유럽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공포에 시달렸어요. 내가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 전전긍긍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어땠을까요? 이것이요, 중세의 지도가 아니고 고대의 지도입니다. 로마 시대의 지도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런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보십시오. 유럽과 아라비아 반도, 인도, 스리랑카 여기까지 보이죠, 그죠? 이게 고대 로마의 지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로마가 끝나고 중세가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세계가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세 지도인데요. 제일 중앙에 도시가 하나 보입니다. 그죠? 이 도시가 어딜까요? 중세 사람들이 꼭 가고 싶어 했던 곳 어딜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죠? 십자가 운동이 그래서 생겼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요게 팔레스타인이고, 그러면 요게 터키고, 요게 그리스고, 이 이탈리아겠죠? 요게 아프리카 해안이고, 요게 나일강일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들 사고 속에 태평양은 고사하고 대서양과 인도양이 사라져버렸죠. 지중해가 그들의 사고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년 유지됐던 중세의 암흑이 갑자기 한 도시에서 끝나버립니다. 어디서 끝날까요? 바로 여기서 끝이 납니다. 피렌체입니다. 이 도시에서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천재들이 갑자기 막 태어나서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이 도시 국가였어요. 인구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도시에서 중세가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도시가 있죠. 파리, 런던, 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저 도시에서 중세가 끝이 났냐는 겁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학교가, 이 조직이 피렌체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은 세상을 바꿀 텐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저곳에 가시면은요,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저들이 갑자기 태어났는데,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름을 열거해 볼까요?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지오토, 마사초, 브룬넬레스키, 알베르티, 기베르티, 프란젤리코, 베로키오. 아무도 모르시죠? 자, 그러면 이랬습니까? 단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메디치 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죠? 바로 이 동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와 보티첼리와 마키아벨리와 메디치가 같은 시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 도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이, 회사가 이곳에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은 예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산타크로체 성당인데요. 이 성당에 가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천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단테,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브루니의 무덤이 일리로 쭉 서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바로 이 사람 단테입니다. 야, 여러분 단테의 신곡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읽어보셨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단테의 신곡은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말로 된 거 읽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토스카나 방언으로 들어야 됩니다. 듣는 책입니다. 오디오북이에요. 왜냐하면 단테는 번역하면은 그 맛이 사라져요. 단테의 글은요, 문장에 서열이 있어요. 아로 시되면 그 문장은 아로 끝나고, 오로 시되면 오로 끝나고, 이로 시되면 이로 끝납니다. 문장에 서열이 있습니다. A로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 문장은 B, 그 다음 문장 A, B, C, D 있습니다. 그리고 한 행에 단어가 13단어씩 같이 쭉 들어갑니다. 13개 단어로. 그게 3만 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어떻게 들을까요? 우리가 들으면 아주 리드미컬하게 들려요. 리드미컬하게. 왜냐하면 음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글쓰기를 돌체 스틸 노브라고 합니다. 돌체.